예, 우선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정부에서 완전히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 민주당에서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안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는 공급, 또 두 번째로는 금융, 세 번째로는 세제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는데요. 공급 부분은 뭐 대단히 특별할 건 없습니다. 기존에 예정됐었던 여러 가지 공급 대책들을 실현을 하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일기 신도시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면서 서울에서만 5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금융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내년에 있을 대선을 의식하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쓴 그런 형태의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데요.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서 기존의 10억짜리 집에 대해서 뭐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선까지 상당히 많이 LTV 기준을 강화를 시켜놨다가 최근에 무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뭐 신혼부부 같은 약간 이제 소외계층을 상대로는 정부에서 LTV 상한선을 많이 높여주겠다라는 기조의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이 실수요자분들께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뭐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서 갈라지겠지만 지금같이 굉장히 고점인 가격에서 보다 더 많은 대출을 끼고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따른다라는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이해를 하시고 이 시장에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표됐었던 내용이 기존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끌고 왔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2018년 들어오면서부터 하나씩 없애기 시작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작년에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에 대한 새로운 등록은 아예 못하도록 그래서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는 아예 폐지를 해버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이 개정안에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단독 다가구도 될 수가 있고 다세대 같은 혹은 뭐 오피스텔 같은 이런 상품들을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를 가입 가능하게 했었던 제도 자체를 아예 신규 등록이 거의 불가능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정책 기조를 너무나 빠르게 또 급격하게 손을 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소급 적용해서 없애버린다고 하는 게 헌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문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목적은 단기간 내에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상당히 많은 외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 이외에도 1주택으로서 그냥 거주하다 보니 가격이 올랐는데 규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쩌지도 못하게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돌리고자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조금씩 늘려가는 형태로 이 정책 기조가 약간씩 수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안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과세 기준일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도 상당히 많은 심리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는 한은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꿈꾸는 바는 이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는 투기 수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가 아닌 다주택으로서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사들이는 다주택 투자 수요를 줄이고 그리고 공급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이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이 밑으로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세부 지침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신축에 대한 공급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재고주택들이 다주택자가 이 시장에 약 한 17, 8% 정도의 수요자들이 다주택자로서 이 시장에 존재를 합니다. 그분들이 쥐고 계신 매물들을 시장에 나오게끔 해서 재고주택에 대한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두 가지의 공급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재고주택에 대한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유세안을 꺼지고 나왔었죠. 그래서 종부세를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인상을 시키고 또 같이 과표까지 인상을 시켜버리면서 올해분부터는 다주택자분들의 보유의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게끔 만드는 그래서 실제 투자로서의 수익률을 거의 제로로 수렴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투자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양도세 강화를 해서요. 이 양도세 강화가 이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게끔 이 심리적인 효과를 좀 유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효과가 지금은 어떤 식으로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냐면
공급이 이 시장에 다주택자분들이 물건을 내놓고자 하는데 이 양도세가 걸린단 말이죠. 5억짜리 주택을 한 2억 정도, 3억 정도 전세금을 끼고서 매수를 해놨더니 이게 세월이 흘러서 가격이 2배가 됐습니다. 전세도 같이 상승을 해서 한 4, 5억, 5, 6억 정도의 금액이 됐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차액 5억에 대해서 지금 6월이 넘어간 이 시점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려다 보면 전체 5억 남은 차액 중에 거의 한 3억 가까이를 세금을 내고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투자한 금액이 2억 남짓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팔고서 전세금 빼주고 양도세 내고 나니까 손에 떨어지는 게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도했던 바처럼 공급이 확연하게 늘어나지가 않고 지금처럼 매물이 그냥저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유지가 되면서 사실 이제 수요에 의존하는 수요의 심리적인 효과에 계속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시장이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수요가 만약에 줄어들지 않고 버텨준다면 수요와 공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지가 않겠죠. 그와 반대로 수요가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 버린다면 가격이 오히려 더 늘어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지금 어느 효과가 뭐냐면 정책적으로 표심을 이제 우려를 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서울시와 정부가 계속 교차해서 내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지금처럼 공급이 계속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이런 식으로 약간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더 급격하게 거래가 빠져버리는. 그래서 공급 물량은 가격, 호가를 내리지 않고 수요만 줄었을 경우 계속 거래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게 지금 시장의 현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은 수요와 공급이 버티는 이런 장세가 그래도 일정 기간까지는 더 이어질 것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제 시야이고 그 이유로는 지금은 아무리 매도인이 세금 감내를 하고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계속해서 보유해서 이 얻었던 이득을 대신해 줄 만한 그러니까 내 집 팔고서 살 만한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극복되는 신호가 보이고 또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유동성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이라던가 아니면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정책들이 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피부로 느껴질 만큼 확대가 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겪을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장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조정되는 그 시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로 쉽게 이 시장을 속단하고 또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